18페이지입니다. 폐기맥인데요. 저 지난주에 우리가 간기맥을 일단 했었었고, 간기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이제 우리가 아큐빔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곧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맥, 일단 우리 이 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은 모든 기의 주인이다. 폐주기, 폐의 기의 주인은 폐인데, 이 폐에서 나오는 기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기라고 그러죠, 진기. 그래서 폐의 진기를, 이거는 모든 기에 으뜸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기라고 쓰는 말은 모두 다 폐하고 해당되는데, 폐에서 나오는 기가 진짜 기고, 이게 으뜸된다, 으뜸 원자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내 몸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사기가 침범하면 이때 뭐로 바뀐다? 발정자 전기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면역이 있냐, 면역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어떻게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폐기가 있냐 없냐, 폐기가. 그럼 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는 어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덮개가 해당되죠. 덮개. 그래서 덮개인데 무슨 덮개냐? 흰 덮개다. 흰색 덮개다. 그래서 이걸 화개라고 이야기하죠. 이 화개는 무슨 뜻이냐? 하얀, 화려한 덮개로 화개라고 하는데, 실제 화개라는 의미는 궁중에서 임금님이 걸어갈 때 뒤에서 받쳐주는 우산을 화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는 우리 몸의 어깨를 감싸고 있으면서 뭘 덮고 있다? 심장이 궁주지 않습니까? 이 궁주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폐다. 그러면 여기서 폐는 기를 다스리고, 심장은 뭘 다스린다? 혈을 다스린다. 이 두 개가 이래 되죠. 그래서 기와 혈이, 결국은 기와 혈은, 기는 양기의 대명사, 혈은 음기의 대명사. 그래서 심장순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심장순환은 폐순환과 대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심장의 기본방, 아니면 폐의 기본방 이야기하면, 심장의 기본방은 무조건 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폐의 기본방이라고 그러면 심장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는 생각할 때 항상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호흡, 해수, 천식, 뭐 이런 우리 기관지를 이야기하는데, 요 내용이 조금 나오면 오수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수열이 제일 위에서 어떻게 되죠? 정, 형, 유, 경. 정형유경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료하는 혈 이름이기도 한데, 다르게 말하면 병이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이 깊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이 어디까지 침범했느냐, 그러면 병이 침범하는 과정을 총 이렇게 5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5단계로 병을 구분하죠. 근데 왜 하필 5단계인지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다 보인다. 어서 오세요. 이 병의 단계는 이 5단계인데, 이 5단계는 우리는 흔히 이걸 오행이라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첫째, 어떠한 병이든지 병이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한다? 심하나. 이 가슴이 그득한 느낌을 든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속 답답해진다. 속이 답답하고 그득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병의 초기는 다 이렇다.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데 속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은 뭐 체했나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속 답답해지는 거죠. 그때는 간 때문에 속 답답한 거예요. 장염이 생겼다. 장염이 생기자마자 설사를 하는 게 아니죠. 장염 생기면 속이 일단 부글부글 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장정렬이 되죠. 얘가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폐호흡기에 찬바람이 들어갔구나. 이때도 몸이 이상해질 때 그때 불편한 것도 여기 심하면 이때 쓰는 자리를 우리는 이래 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그 증상이 이미 손끝 정면에 다 몰려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정면에 가서 치료하는 거죠. 근데 12개 정렬 중에서 어느 장부 때문에 가슴이 그득하냐? 그 장부만 찾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찾냐? 그걸 어떻게 찾죠? 그걸 맥으로 보고 찾는 거죠.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속 답답하다라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체했으니까, 어제도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위암 환자, 우리 부산에서 오신 위암 환자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진짜 죽다가 산 분인데요. 위장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하고 이 의사가 위장을 이렇게 꾸밀 때, 소장과 연결할 때, 이거를 끝을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붙여버렸어요. 구멍이 안 열려 있어. 협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만 조금 내려가고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지가 않아. 그렇게 그 의사한테 가버리면 왜 이러냐 하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죽어가고 있고. 그래 여기서 계속 치료를 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침 맞고 좀 내려가고 침 맞고 내려가고 이랬는데 이 의사가 뇌물 사건 약값 이게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던 거예요. 구속됐는데 그 다 의사가 바뀌어가고 다른 의사가 와서 내시경을 다시 해보더만 전부 다 교수들이 다 몰려가고 이 환자 아직도 살았다. 이런 상태에도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수술이라고. 그래서 위장과 소장을 연결한 그 사이에 거기에 스텐트를 한 거예요. 수술. 억지로 살짝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조금 기분만 나쁘면 조금 체하는 거예요. 그럼 체하면 어떻게 되냐?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마침 어제 여기서 치료받고 가다가 늦었으니까 바로 국수를 먹고 가자 하면서 국수를 먹고 가려 하는데 딸이 딱 보니까 또 체한 거예요. 이게 숨도 못 쉬고. 그래 안 가고 바로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치료를 오래 했으니까 자기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체했으니 국수 먹고 체했으니까 위장에 침 3개만 몇 개만 놔주면 나한테 가도 된다. 처방을 당신이 다 해야죠. 내가 한번 처방을 할게. 오늘 오면서 쌤 여기 위장에 몇 개만 놔주면 내가 침 먹고 그냥 갈 테니까 놔달라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그래서 맥을 봤어요. 맥을 보니까 그분은 국수를 먹었다 했는데 이 맥이 국수 먹은 맥이 아니에요. 맥이 뭐가 나오냐? 심실맥이 나와요. 국수를 먹고 심실이 안 나와요. 그럼 국수를 무슨 물국수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탕에 국수를 말아 먹는 거죠. 어탕 국수. 그걸 드시다가 취한 거예요. 그건 위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어떤 경우일까요? 그 케이스는? 예? 뭐라고? 비린내. 그거는 우측에 비린내를 잡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선을 이분이 소화를 못 시키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생선가루가 물고기 단백질이 여기서 들어가다 걸린 거예요. 물고기의 성질이 뭡니까? 뭐라고? 예? 괜찮습니다. 한 번만 체크하면 되지. 그렇죠. 화입니다. 물고기가 화예요, 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라는 거라도 물고기의 성질이, 화의 성질이 취해서 빨아먹이 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혀 위장과 상관이 없어요.
심장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심장 이파절 보수하고 침 턱 놓고 나니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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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그 자리에서 그냥 푹푹푹 내려간 소리가 들려요. 이제 숨 쉰다고. 그래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런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맥을 안다고 하더라도 맥과 원리를 결합시키면 이거 다 되는데 생각보다 이 결합이 좀 잘 안 되죠. 네. 그렇다고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한 모든 병의 시작은 답답한 것에 있다. 근데 그 답답함이 12장기에 다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돼. 근데 무조건 사열도 좋아지만 사실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기 정면에만 하나 어떻게 자극을 주면 된다. 그러면 그 놔두면 계속 사람은 답답한 것만 있냐. 요게 조금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가슴 막 속 답답하다가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을 나 신열. 몸에 열이 막 바짝바짝 나는 거죠. 열 난다는 얘기는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열 나다가 춥다가 열 나다가 몸의 체온 변화가 막 급격히 나타나는 이런 단계가 와요. 이 단계가 오면 바로 이 증상이 정열 단계에서 좀 더 확대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걸 다음 평열 자기로 이제 자극을 줘야 찾아가야 되고 몸에 열 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체중 절통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몸이 막 너무 무겁고 그냥 이제 스펀지가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몸이 무겁고 각 관절마디가 쑤시듯이 신경통처럼 온 마디가 쑤시처럼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고 체해도 마찬가지. 체해도 이런 증상이 나죠. 감기 들어도 이런 증상이 나고 아까 더위를 먹어도 그랬는데 그래 뭐 저 블로그인데 저도 있지만 요즘 특히 많지 않습니까? 더위가 서병이죠. 서병, 이 더위를 먹는 이 서병도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떤 음서와 양서라 그랬죠. 그죠? 음서는 무슨 병이라? 음서는 더위를 피하다가 생기는 병이 음서. 양서는 이걸 흔히 말해서 중서라 그래요. 더위, 중풍 있지 않습니까? 바람에 당하는 걸 중풍이라 그러잖아요. 더위를 맞는 걸 중서라 그래요. 요거는 다른 말로 상서 이렇게 더위에 상한 건데 음서는 냉방병, 양서는 일사병. 구별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더위를 피하다가 생긴 병은 냉방병, 그걸 음서라고 더위에 직접 노출되어서 체온이 높아지고 뇌의 연수의 온도 조절 작용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일사병이라는데 양서가 생겼을 때 일사병은 몸에 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몸을 편하게 푼 다음에 얼음 마사지를 해서 무조건 체온을 왜냐하면 뇌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낮추어줘야 되죠. 반대로 음서는 우리가 더위병인데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저 찬바람을 쐰다든지 에어컨을 쐰다든지 아니면 덥다고 찬물을 갑자기 벌컥벌컥 마셔서 심장을 한꺼번에 심장의 불을 다 꺼버리는 경우가 있죠. 더우니까 더울 때는 에너지가 속에 있다 밖에 있다. 더울 때는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속은 어떻다? 차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차오니까. 반대로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안으로 저장해 놓으니까 열이 안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밖에가 춥죠.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를 덜 타려면 동치미 같은 시원한 걸 먹어서 안에 있는 열을 바깥에 밀어내면 피부에 몰려 있으니까 추위를 덜 타죠. 겨울에는 고드름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여름에는 속이 차올 때니까 먹으면 배탈 나죠. 이때 배탈 나듯이 속이 차온 상태에서 찬물을 들어붓거나 찬 음식을 몇 번 먹게 되면 심장의 열기를
모두 상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잃게 되고 심장이 허해져서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소화가 안 되면서 에너지가 없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귀신병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음소일 때는 우리가 해주는 방법보다 심호흡이 근본이죠. 양소일 때는 심사법이 기본이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음소일 때 몸이 너무 갑자기 차워졌을 때 그때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게 바로 화의 음식 아닙니까? 화의 맛이 쓴맛이니까 그때 뭘 먹어라? 육모초를 먹었죠. 육모초. 아주 쓰디쓴 육모초를 먹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때 심장이 화할 때 이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어탕 같은 건 여름에 매운탕 같은 건 이때 좋은 것이죠. 이 음소와 양소도 마찬가지로 증상은 처음에는 다 이것도 별거 아닌가 다 체한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다가 오들오들 떨고 춥고 이래 되는 거죠. 그거 놔두면 그날 밤부터 이제 막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는 게 이게 체중절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혈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맥을 딱 봐서 맥이 나타나는 그 기맥의 혈들을 이용하면 되죠. 이왕이면 보살을 그쪽에 직접 침으로 사침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죠. 요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천식, 해수천식 이제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증상은 진행되다 보면 온몸이 아프다 보면 그 다음부터 진이 빠져서 호흡이 딸리게 되고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병이 오래된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방법은요. 목소리에 힘이 떨어지면 오래된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래가 자꾸 낀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뭘까요? 해수천식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해수천식이 생기고 기관지도 근육이거든요. 이 기관지가 근육이 기관지가 근육이 있어 기관지 근육이 잘 움직이면 뭡니까? 기관지 주변에 있는 이물질이 끼었을 때 기관지가 스스로가 수축 이완해주면서 뭐한다? 안에 이물질들을 뱉어내주죠. 이게 폐압이 높아 있으면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자꾸 이제 힘이 떨어지면 그것도 못 배워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몸의 에너지가 열이 다 빠져요. 열이 빠지면 그 마지막 바로 뭐냐? 이 잔등 복명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잔등에 다시 밝기를 확 밝혀준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복명, 다시 밝아지는 그 현상이 생기듯이 뭐한다? 상기가 일어난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머리에 열이 쭉 뻗어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잔등이 다시 밝아지듯 그런 현상이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위치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폐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여기 경렬의 해수천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암이 생겼다, 폐로 절이 됐다 라고 하면 사실은 참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폐라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데 보면 폐기맥의 제일 첫 번째 폐기맥은 위중. 이게 폐가 일어나는 것이 위장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폐하고 위장하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폐는 주역으로 말하면 형태는 딱딱하고 속의 물질은 부드러운. 그래서 주역의 64개상으로 이야기하면 위에는 내용물은 부드럽고 껍데기는 딱딱한 택산함이라는 거죠. 택산함. 근데 위장은 반대 아닙니까?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 딱딱한데 안에 밑에 그러니까 이 딱딱한 산이 연못에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계속해서 산이 녹아내리겠죠. 손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장인데 그래서 위장병을
폐로 고치고 폐병을 위장으로 고치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고 폐의 기운도 볼까요? 폐는 진기이긴 한데 위장은 수곡정기라고 그러고 폐는 진기죠. 그러니까 이 수곡정기가 뭘 만든다? 내 몸에 피를 만들죠. 여기에서 심장의 피는 수곡정기,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와야지만 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장과 폐는 뭐 뗄래야 뗄 수 없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체형을 보면 잘 체하는 사람은 위장을 보라 했습니까? 잘 체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그거 표시가 거기 안 난다. 어디 난다? 어깨에서 난다. 소화기가 약하고 잘 체하는 사람의 특징은 폐를 봐야 되는데 폐가 보이는 것이 폐기를 보는 것이 어디다? 어깨다. 어깨가 좁고 목이 길면 폐가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폐가 약하면 무조건 소화기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옛날부터 폐병이 있다, 폐병 앓는다 그러면 딱 하나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소화 잘 되는 건 무조건 잘 먹는다. 그래서 폐병은 위장으로 고치고 또 위장병 환자들 어디 가야 됩니까? 공기 좋은 데 가야 돼. 위장병 환자는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거기서 폐를 다스려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폐기맥은 위장에서 일어나서 손바닥 이사지 내층 능선으로 상행한다. 폐기맥을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폐하고 당연히 대장이죠. 그 다음에 코는 호흡기, 인후, 기관지 질환을 다스리고 피부 질환과 호흡기를 조절하며 일신의 원기를 조절한다. 어깨의 질환과 폐경상 통증, 그 다음에 기침, 천식, 해수 이런 폐결핵 질환에 적용된다. 성리학적으로 폐를 한번 보면 폐는 기를 관장한다. 하나는 호흡 기능이 있고 또 몸의 진기를 관장한다. 폐는 기를 낳는 근본이다. 폐엽은 희고 빛난데 화계라고 그래서 이로써 장기를 덮는다. 폐엽은 뭘 폐엽이라고 그러죠? 폐가 여기에 폐가 오른쪽 폐가 왼쪽 폐 오른쪽 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간도 덩어리가 몇 개로 돼 있죠? 간도 두 개입니다. 왼쪽 간, 오른쪽 간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한번 뭐 열어서 한번 보세요. 자기 거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폐도 방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폐는 몇 개로? 세 개. 그러니까 그걸 그 나뉘어진 방을 엽이라고 그래요. 날개처럼. 그래서 폐엽이 세 개, 왼쪽은 폐엽이 두 개 이래 돼 있죠. 뭐 세 개가 있으니까 충분히 산소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데 좌측에는 심장이 같이 있으니까 굳이 세 개짜리가 두 개로 좀 태워진 것 같아요. 허한 것이 흡사 멀찍 것 같고 밑에는 구멍이 없고 들어마시면 가득 차고 토하면 허해진다. 폐의 특성, 폐의 해부학적 특성 중에 하나는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수축이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대신해 주죠? 바로 횡격막이 대신해 주죠. 횡격막이 갈비뼈 횡격막이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가능하면 심호흡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되죠. 한번 마시고 한번 토하면 스스로 증대 축소하고 청탁의 운하를 관장하기 때문에 인신의 펌프가 된다. 호흡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약 폐병이 있을 때는 해수천식, 호흡 분리 등의 증상이 임상에서 증명된다. 그래서 폐가 호흡을 관장하는 것은 분명한데 진기란 사람의 근본이 비로소 때로는 원기라고 일컫고 사기와 대립시켜 말할 때는 정기라고 하기도 한다. 인신에 있어서 진기는 극히 중요해서 생명 유지는 음식물 전기의 공급에 여기 음식물 전기를 가지고 뭐라 한다. 이걸 위장의 기운 수곡 전기라고 그러죠. 우리 정은 여기 폐는 기를 다스리는데 기 중에서 폐기가 아니라 이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하자면
원료가 되는, 엘리먼트하는 원료가 되는 전기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기가 바로 하나는 선천전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전기. 후천전기를 이걸 수곡전기라고 해서 이것을 뭐가 다스리는 거다. 이게 위장을 다스리고, 선천전기는 바로 이게 심장을 다스리죠. 선천전기는 콩팥 심에서 다스리고 후천전기는 수곡전기 위에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생명력 유지는 음식물의 공급에 의존하지만 만약 폐에 천공의 기를 흡입하지 않으면 전기의 음식 생명을 유지하는 작용을 할 수가 없다. 크게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 제가 항상 기초반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천기와 지기를 받는데 바로 천기는 어디를 받는다? 천기는 하늘은 천기, 땅의 지기를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기는 우리 몸에서 어디로 흡수한다? 코. 하늘의 천기는 코. 그러니까 천기를 흡입하는 걸 코란 얘기는 폐를 말하는 거죠. 땅의 지기는 어디로 흡수합니까? 발바닥? 예, 땅의 지기는 입으로 받죠. 그래서 코, 천기, 입으로 지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게 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맛이라는 것은 조미료 맛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천기와 지기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기분 나쁜 사람하고 한참 있으면 이게 독약보다 먹기 싫은 거죠. 네. 똑같은 된장찌개 아니면 삼겹살을 막 냄새나는 부엌에서 막 구우면 그럼 냄새도 뭐 귀찮은데 먹기도 싫고, 그렇지만 그걸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구워 먹으면 섞여지는 천기가 다르니까, 지기는 같은 지기라도 섞여진 천기가 다르니까 맛이 다릅니다. 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공기가 다를 때 맛도 달라진다. 그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폐기, 신기를 흐리게 하면 음식도 안 좋은 것이고, 예, 좋으면 음식도 좋은 것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기분 나쁘면 물 한 모금도 먹지 마라. 예, 기분 나쁘면 물 한 모금, 뭐 체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체한 음식은 많이 먹고 체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 거는 먹을 만하니까 되는 겁니다. 체한 음식은 한 톨에서 쌀 한 톨, 그 다음 살 한 점, 요걸로 체합니다. 콩나물 대가리 하나, 그걸로 체해야지. 이만큼 먹은 거 체한 거가 아닌데, 그거는 소화불량이고, 체하는 것은 기분이 체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체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엎어갖고 흔들면 음식은 나오는 거죠. 근데 나와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속은 답답한 걸 그건 기가 체한 거죠. 바로 폐기, 코로 가는 기가 체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탁기를 제거해야지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탁기를 제거해야지만. 그게 폐라는 것입니다.